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내 차명 계좌 말고 해외에 또 다른 은닉 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파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회장의 개인 문제라서 회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제가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 있죠. 네.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읽었던 게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안 나.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게 진짜 김용철 변호사가 너무 속속들이 다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삼성 불매 운동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몇 개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외 은닉 계좌라고 하잖아요. 해외 은닉 계좌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해외 지사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허수로 수출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안 되겠네. 보통 삼성은 백색 가전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휴대폰도 유명하고. 근데 휴대폰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바로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지. 글로벌 판매하는 건 다 해외에서 판매해서 바로 팔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자금 만들기가 힘들어. 근데 백색 가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이제 실수요가 많은 데는 장난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라트비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동구권 나라에 해외 지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출장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소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지사를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지사와 그 회사가 수출입 계약을 맺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건을 보낸다고 송장을 끊어줘요. 그러면은 돈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유령 회사죠. 유령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수입 하나. 그리고 여기서 송장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게 파손해서 보험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어디겠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죠. 삼성화재에서 무역보험 이렇게 파손보험 있죠. 거기에서 또 다시 보상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해외 지사 계좌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후에 그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김용철 변호사도 모르는 거죠. 보통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방법이기는 한데 쉬운 방법은 백색가전이나 이 반도체 쪽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어보내는데 송장에는 분명히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내용물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돈이 해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자금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의 보증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 수출입은행 보증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가 한 방에 날려먹은 우리나라 사기로 유명해진 백색가전 회사도 하나 있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삼성 직원이 이랬다죠.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 문제라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했다죠. 근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 자신이 잘 모를 거예요. 자기 현금으로 된 이런 비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조 단위로는 파악하겠죠. 지금쯤 한 8조 정도 됐겠군. 내년이면 한 10조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건강하다고 믿어요. 제대로 보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안이. 이거는 삼성생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가 지하경제와 양성화를 명분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을 해요. 6개월만. 네. 그래서 이 안에 신고를 하면 조사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데 그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그때 신고한 금액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이런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적도 없지만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삼성이 들여온 돈이 2조 원이래요. 처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은 면해줬어요. 형사처벌은 면해줬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건 뭐 지나간 거라 그걸 또 따지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2조에 보면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 등의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하여 2년 주기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된다.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이게 나와요. 조세 포탈, 외국한 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하냐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건 여기서도 자진신고 제도 기간에 2조 원을 들여왔는데 네. 그 2조 원 이외에 추가로 은닉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 2조 원 들어온 거가 예.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이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로 주식은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그 홍라희 여사의 머릿속이 진짜 복잡하겠네요. 지금 이건희 회장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고, 제드래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다른 다른 딸들은 지분이 그만큼 안 되고, 이재용만큼 예. 큰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고 하니까, 자기가 뭐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마 최선의 판단은 그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버려요. 사망 신고를 해버려. 그리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유,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 사이에. 이런 잔인한 사람을 봤나. 그래서 멀쩡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이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에는 뭐냐면 선의의 제3자라는 게 있거든요. 선의의 뭐예요? 선의의 제3자.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 그렇지. 착한 사람. 당사자. 당사자는요. 삼성생명과 그 다음에 이건희예요. 거기에서 최대 주주의 요건을 따져서 심사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라져버렸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요. 이 상속받은 사람은 불법행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이 그대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정확하게 내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삼성생명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왜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몇 조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1조 원.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못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지. 네. 호흡기 못 대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상속세가 1조 원이에요. 50% 그러니까 반띵. 50%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그거를 1조 원을 상속세를 내고 삼성생명을 갖는 게 홍라인은 나아요. 훨씬 좋아. 이재용도. 그러면 조만간 이 환절기가 됐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감기로. 예. 안타깝게. 감기가 와서 이게 폐렴으로 악화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저항력이 떨어지면. 왜 시나리오를 써주고 그래요? 삼성의료원에 우리가 조문은 가야겠죠. 왜요? 조문을 왜 가요? 육개장 먹으러? 육개장 먹으러. 예. 그거 안 줄 것 같은데? 삼성표 육개장.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뭐 날고기는 변호사들이 다 붙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그냥 농담이었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걸리면 삼성생명의 지배권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 아무래도 삼성가에서는 뭔가 수순을 밟아서 이게 그냥 처벌받으면 안 되거든요. 삼성생명 완전히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씨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감옥 안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겠지만 이 자기의 어떤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원래 이재용은 자기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무리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그렇지. 로비를 했던 이유도 결국의 목적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경영권 확보와 지배력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지금 삼성생명 때문에 지금 그 중간 연결고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려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쨌거라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못 먹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어디까지 협조해서 어디까지 내 재산을 지킬지에 대해서 이재용이 똑바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재용 씨가 과연 뭐 모르겠어요. 아니,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철학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이 그나마 좀 살만한 거는 그냥 1조 원 세금 내고요. 상속세. 그리고 적폐에 대한 이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건 그냥 털어내고 다 불어요. 100% 그냥 불어내버리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은 그렇게 안 하겠죠. 1조를 세금을 내느니 9천억으로 변호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끝까지 그 지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변호사비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변호사만 만든 거야. 변호사만 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매 맞잖아요. 똑바로 안 한다고. 매 좀 맞으면 어때요? 매 9천억이라는데. 매 맞고도 할 말을 못 하죠. 그러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용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마차님이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해 규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근혜 씨라고 해주세요. 503이라고 하려다가 저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생각했을 때 좀 자제했더니 네, 박근혜 씨와 사실은 이 부회장이 원래는 9월 12일에 만났다는 이 기록은 아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그리고 2016년 2월 15일 이렇게 총 3차례 독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까지가 1심 판결이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봉근이 2014년 9월 12일에도 한 번 더 독대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삼성 측에 불리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이전에 다뤘던 차명 해외 은닉 계좌 있죠. 네. 이걸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이 과정과 지금 안봉근 씨가 다시 진술해가지고 이재용이 박근혜하고 독대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 했던 그 기간하고 겹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추진할 때 그 나돌았던 가장 큰 소문이 뭐냐면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재용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과 이부진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 홍라이 현금 다 합쳐도 그 당시 그 해외 펀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펀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엘리엇 펀드를 무마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현금만큼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그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를 만나서 그 역외 재산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족한 현금분만큼.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조 원이 그 여기에 그 해외 은닉 재산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한 만큼이 거기였다는 거지. 2조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그렇게 딱 겹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가깝게 지냈구나. 그런 국세청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그 탈세를 눈 감아주는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낼 만큼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했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재용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재용과 더불어서 14년 9월 12일 독대는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15일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만났다. 독대를 그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일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15일날 가기 전에 3일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3일 전에 만난 내용들이 보면 안봉근이 진술한 거에 의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삼성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권이죠. 그러니까 삼성 제일모직 합병권에서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을 들어줘서 이긴 거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뭐 그 이사장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지만
박근혜가 그 말과 뭐 말 두 마리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 정도로 갖고 이렇게 해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아까 마차님하고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1조 원을 세금 내는 이 9천억을 변호사를 내겠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몇 천억을 박근혜를 줬을 거라고 봐요. 최순실을 줬던 박근혜를 줬던 어딘가로 이거를 그렇게 하고 2조 원을 들여오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서 뭐가 이쁘다고 봐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정말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박근혜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가 막말로 그냥 박근혜한테 뜯기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삥을 뜯기 위해서 이재용을 불러서 이런저런 덕담하면서 박근혜한테 삥을 뜯겼어요라고 하는 거면 최소한 만났다는 사실이라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근데 실제로는 이재용한테 박근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거란 말이죠. 둘이 서로 필요했죠. 지금 자기가 이재용 입장에서는 그 상속 문제를 매듭짓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십조가 걸려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뭐 상무나 뭐 사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말값이 몇 백억입니다, 뭐 10억입니다 하면 다 족가라 하는 거죠. 그건 니 알아서 해. 그게 뭐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용하고. 눈앞에 지금 있는 떡이 지금 수십조 원짜리 떡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뭐 500억이니 1000억이니 그걸 쓰니 많이 뭐 현금이 왔다 가고 뭐 말이 왔다 가고 이재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니 알아서 해. 그건 나는 박근혜를 구워 삶아서 삼성전자를 먹어야겠어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재용 입장에서 아무리 바보천치여도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박근혜를 만나기 전 100m부터 몇 주 전부터 그 필요한 박근혜한테 주고 박근혜한테 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기가 그 멘트부터 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제 와서 나 기억 안 나요.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기업 총수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번 민주정부 들어서는 그게 없지만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를 하는 거는요. 그날 가서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문고리 3인방이 미리 접촉해서 예. 조율 다 해놓고요. 박근혜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재용한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만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이 돼요. 조율이 다 되고 나서 당일날 독대에서는 덕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케이 눈 마주치면서 입만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지. 실제로 김무성, 유승민처럼 했겠어요? 그건 그렇게는 아니겠지. 안 했겠죠. 더럽다. 예. 더럽다. 어쨌든 그래서 입만 맞추고 눈빛만 맞추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무적인 것들은 이미 문고리 네, 3인방이나 네, 얘네들이 네. 다 끝내놓은 상태고 아까 야수님 얘기 잘하신 것처럼 100억 들어가는 거 그까짓 거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실무진에서. 네. 그냥 결제 해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실무진과 실무진은 따로 움직여요. 은행장과 만나서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실무진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최고위층의 결제를 받아서. 그리고 최고위층은 최고위층끼리 만나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네. 프로세스가 그래요. 그래서 네. 이재용과 박근혜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뭔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고 실무진들은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당신들이 애써줬으니까 뭐 한 1억 먹어. 뭐 이렇게 요 정도 소소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우,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재용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9월 12일이라는 거를 이게 뇌관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 뭔가 더 안 좋으니까 이거는 예. 철저히 은폐했었는데 안봉근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 재판에서는 안봉근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재용이 있는 자리에서 안봉근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추가 혐의가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안봉근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피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죠? 피습? 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그 피습 사건 이후에 고영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시호도 장시호도 그렇고 지금 다들 증언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면서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피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 그 강도 사건이라고 불러지는 네. 그 사건이 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버뜩 든 게 박근혜 면도칼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국면전환용이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증인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들을 케이지에 담아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케이지? 강아지처럼. 예. 잔인하다. 아유, 그 커다란 케이지 있잖아요. 그 트럭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 방탄차? 예, 호송해주면 되죠. 아, 그럼 되겠구나. 물도 주고 배변 패드도 깔아주고. 아니, 외국 영화 보면 그 마피아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사람들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그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철저하게 보호해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있고요. 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유라 건은 허를 찔린 거라 같아요. 음. 허를 찔린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사건처럼 뭔가 이게 계속 커다란 어떤 신호들이 오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게 적폐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안봉근의 다음 재판은요, 12월 18일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내 차명 계좌 말고 해외에 또 다른 은닉 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파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회장의 개인 문제라서 회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제가 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 있죠. 네.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읽었던 게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안 나.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게 진짜 김용철 변호사가 너무 속속들이 다 자세하게 그 써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삼성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몇 개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외 은닉 계좌라고 하잖아요. 그 해외 은닉 계좌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해외 지사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 허수로 수출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안 되겠네. 보통 삼성은 백색 가전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휴대폰도 유명하고. 근데 휴대폰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바로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지. 글로벌 판매하는 건 다 그 해외에서 판매해서 바로 팔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자금 만들기가 힘들어. 근데 백색 가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이제 실수요가 많은 데는 장난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라트비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그 동구권 나라에 해외 지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출장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소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지사를 만들어요. 그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지사와 그 회사가 그 수출입 계약을 맺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건을 보낸다고 송장을 끊어줘요. 그러면은 돈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유령 회사죠. 유령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수입 하나. 그리고 여기서 송장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게 파손해서 보험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어디겠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죠. 아. 삼성화재에서 무역보험 이렇게 그 파손보험 있죠. 거기에서 또 다시 보상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해외 지사 계좌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후에 그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김용철 변호사도 모르는 거죠. 보통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방법이기는 한데 쉬운 방법은 백색가전이나 이 반도체 쪽에서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어보내는데 송장에는 분명히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내용물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돈이 해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자금으로.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의 보증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 수출입은행 보증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가 한 방에 날려먹은 우리나라 그 사기로 유명해진 그 백색가전 회사도 하나 있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그 삼성 직원이 이랬다죠.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 문제라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했다죠. 근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 자신이 잘 모를 거예요. 자기 그 현금으로 된 이런 비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조 단위로는 파악하겠죠. 지금쯤 한 8조 정도 됐겠군. 내년이면 한 10조쯤? 이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아까 마차님하고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1조 원을 세금 내는 이 9천억을 변호사를 내겠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몇 천억을 박근혜를 줬을 거라고 봐요. 아, 최순실을 줬던 박근혜를 줬던 어딘가로 이거를 그렇게 하고 2조 원을 들여오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서 뭐가 이쁘다고 봐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정말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박근혜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가 막말로 그냥 박근혜한테 뜯기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삥을 뜯기 위해서 이재용을 불러서 이런저런 덕담하면서 박근혜한테 삥을 뜯겼어요라고 하는 거면 최소한 만났다는 사실이라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이재용한테 박근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거란 말이죠. 둘이 서로 필요했죠. 예. 지금 자기가 이재용 입장에서는 그 상속 문제를 매듭짓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십조가 걸려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뭐 상무나 뭐 사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말값이 몇 백억입니다, 뭐 10억입니다 하면 다 족가라 하는 거죠. 그건 니 알아서 해. 그게 뭐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용하고. 눈앞에 지금 있는 떡이 지금 수십조 원짜리 떡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뭐 500억이니 1000억이니 그걸 쓰니 많이 뭐 현금이 왔다 가고 뭐 말이 왔다 가고 이재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니 알아서 해. 그건 나는 박근혜를 구워 삶아서 삼성전자를 먹어야겠어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재용 입장에서 아무리 바보천치여도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예. 박근혜를 만나기 전 100m부터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그 필요한 박근혜한테 주고 박근혜한테 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기가 그 멘트부터 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제 와서 나 기억 안 나요.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기업 총수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번 민주정부 대로서는 그게 없지만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를 하는 거는요. 그날 가서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문고리 3인방이 미리 접촉해서 예. 조율 다 해놓고요. 박근혜한테 와서 보고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재용한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만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이 돼요. 조율이 다 되고 나서 당일날 독대에서는 덕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케이 눈 마주치면서 입만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지. 실제로 김무성, 유승민처럼 했겠어요? 그건 그렇게는 안 아니겠지. 했겠죠. 더럽다. 예. 더럽다. 어쨌든 그래서 입만 맞추고 눈빛만 맞추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무적인 것들은 이미 문고리 네, 3인방이나 네, 얘네들이 네. 다 끝내놓은 상태고 아까 야수님 얘기 잘하신 것처럼 100억 들어가는 거 그까짓 거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실무진에서. 네. 그냥 결제해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실무진과 실무진은 따로 움직여요. 은행장과 만나서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실무진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최고위층의 결제를 받아서. 그리고 최고위층은 최고위층끼리 만나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네, 네. 프로세스가 그래요. 그래서 네. 이재용과 박근혜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뭔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고 실무진들은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당신들이 애써줬으니까 뭐 한 1억 먹어. 뭐 이렇게 요 정도 소소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우,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재용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9월 12일 받았어요. 이 상속받은 사람은 불법행위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재용이 그대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정확하게 내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삼성생명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 왜요? 그러면은 그 상속세를 몇 조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1조 원을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못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지. 네. 호흡기 못 대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이면 상속세가 1조 원이에요. 50% 그러니까 반띵. 50%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그거를 1조 원을 상속세를 내고 삼성생명을 갖는 게 홍라인은 나아요. 훨씬 좋아. 이재용도. 그러면 조만간 이 환절기가 됐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감기로 예. 안타깝게. 감기가 와서 이게 폐렴으로 악화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저항력이 떨어지면. 왜 시나리오를 써주고 그래요? 삼성의료원에 우리가 조문은 가야겠죠. 왜요? 조문을 왜 가요? 육개장 먹으러? 육개장 먹으러. 아, 예. 그거 안 줄 것 같은데? 삼성표 육개장.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뭐 날고기는 변호사들이 다 붙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는 뭐 그냥 농담이었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걸리면 삼성생명의 지배권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 아무래도 삼성가에서는
뭔가 수순을 밟아서 이게 그냥 처벌받으면 안 되거든요. 삼성생명 완전히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씨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감옥 안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겠지만 이 자기의 어떤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원래 이재용은 자기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무리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그렇지. 로비를 했던 이유도 결국의 목적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경영권 확보와 지배력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지금 삼성생명 때문에 지금 그 중간 연결고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쨌거라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못 먹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어디까지 협조해서 어디까지 내 재산을 지킬지에 대해서 이재용이 똑바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재용 씨가 과연 뭐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음.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에 대한 그렇지.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철학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이 그나마 좀 살만한 거는 그냥 1조 원 세금 내고요. 상속세. 그리고 적폐에 대한 이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건 그냥 털어내고 다 불어요. 100% 그냥 불어내버리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은 그렇게 안 하겠죠. 1조를 세금을 내느니 9천억으로 변호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끝까지 그 지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변호사비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변호사만 만든 거야. 변호사만 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매 맞잖아요. 똑바로 안 한다고. 매 좀 맞으면 어때요? 매 9천억이라는데. 매 맞고도 할 말을 못하죠. 그러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용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건강하다고 믿어요. 제대로 보니 그래 믿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안이. 이거는 삼성생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가 지하경제와 양성화를 명분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을 해요. 6개월만. 네. 예. 그래서 이 안에 신고를 하면 조사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데 그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그러니까 그때 신고한 금액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이런 그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적도 없지만 그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삼성이 들여온 돈이 2조 원이래요. 처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은 면해줬어요. 형사처벌은 면해줬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건 뭐 지나간 거라 그걸 또 따지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2조에 보면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등의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하여 2년 주기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된다.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이게 나와요. 조세포탈, 외국한 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하냐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건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 기간에 2조 원을 들여왔는데 네. 그 2조 원 이외에 추가로 은닉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 2조 원 들어온 거가 예.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로 주식은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그 홍라희 여사의 머릿속이 진짜 복잡하겠네요. 지금 이건희 회장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고, 제드래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른 그 아들을, 그 다른 딸들은 그 지분이 그만큼 안 되고, 이재용만큼 예. 큰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고 하니까 자기가 뭐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마 최선의 판단은 그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버려요. 사망 신고를 해버려. 그리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유, 그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 사이에. 이런 잔인한 사람을 봤나. 그래서 멀쩡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이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에는 뭐냐면 선의의 제3자라는 게 있거든요. 선의의 뭐 선의의 제3자.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 그렇지, 아, 그렇지. 착한 사람. 당사자. 당사자는요, 삼성생명과 그 다음에 이건희예요. 거기에서 최대 주주의 요건을 따져서 심사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라져버렸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그리고 상속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마차님이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해 규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근혜 씨라고 해주세요. 503이라고 하려다가 저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생각했을 때 좀 자제했더니 네, 박근혜 씨와 사실은 이 부회장이 원래는 9월 12일에 만났다는 이 기록은 아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그리고 2016년 2월 15일 이렇게 총 3차례 독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까지가 1심 판결이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봉근이 2014년 9월 12일에도 한 번 더 독대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삼성 측에 불리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이전에 다뤘던 차명 해외 은닉 계좌 있죠. 네. 이걸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이 과정과 지금 안봉근 씨가 다시 진술해가지고 이재용이 박근혜하고 독대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 했던 그 기간하고 겹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추진할 때 그 나돌았던 가장 큰 소문이 뭐냐면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재용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과 이부진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 홍라희 현금 다 합쳐도 그 당시 그 해외 펀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펀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엘리엇 펀드를 무마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현금만큼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그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를 만나서 그 역외 재산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족한 현금분만큼.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조 원이 그 여기에 그 해외 은닉 재산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한 만큼이 거기였다는 거지. 2조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그렇게 딱 겹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가깝게 지냈구나. 그런 국세청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그 탈세를 눈 감아주는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낼 만큼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했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재용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재용과 더불어서 14년 9월 12일 독대는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15일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만났다. 독대를 그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일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15일날 가기 전에 3일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3일 전에 만난 내용들이 보면 안봉근이 진술한 거에 의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삼성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권이죠. 그러니까 삼성 제일모직 합병권에서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을 들어줘서 이긴 거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뭐 그 이사장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지만 박근혜가 그 말과 말 두 마리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 정도로 갖고 이렇게